이제 또 1강에 이어서 제2강 현대 시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이제 여러분이 실전에 들어가는 강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일단 작품을 쓰려면은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 참 아주 난감하죠. 저 역시 그래요. 이렇게 참 등단을 하고 20여 년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도 뭘 쓸까 이러고 그냥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 막상 참 그러나 조금만 좀 쉽게 생각을 하면은 시의 그 어떤 소재는 아주 많아요. 특별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변에 얼마든지 있어요. 시를 쓴다 하면은 그냥 산수 좋은 데로 쭉 놀러 가서 좋다. 강물이 어떻다. 나무가 어떻다. 그냥 꽃이 어떻다. 그냥 시를 그냥 절로 나올 것 같죠, 시가. 그런데 사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그 어떤 그 주변 그 풍경에 그냥 눌려가지고 이것도 쓰고 싶고 저것도 쓰고 싶고 이러다 보면은 오합지졸이 돼요. 이 시조, 시, 작품, 산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다 오합지졸로 다 끌어다 모으면은 이제 그거는 문학 작품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널려 있는 것도 딱 어떤 포인트를 하나 잡아가지고 한 가지를 딱 꺼내갖고 자기가 이제 그 풀어 나가는 거예요. 어떤 그 메시지를 던져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일단 나 시를 써야 되면은 어디도 좀 가봐야 돼. 그냥 근사한데 어디 바닷가에도 좀 갔다 와야 돼. 이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집안에서 사는데 집안에 있는 사물들이 다 시의 소재가 되죠. 책상, 젓가락, 그릇, 이런 것들 다 그 시의 소재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단 여기에서 생활 속에 시가 있다. 라고 이제 제가 써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커피 포트를 꽂으며 이거 하고 이름이 요 작품 뒤에 와서 붙었네요. 권영희의 커피 포트를 꽂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산다는 건 어쩌면 뜨겁게 끓어보는 일. 나부작 엎드렸던 나도 때로 일어나 시퍼런 물의 아우성처럼 분기탱천해 본다. 참 이 사람이 얼마나 그냥 나부작 엎드려 살고 이랬으면 이런 시를 썼을까요? 그냥 아주 여러분 다 식구들 다 빠져나간 다음에 커피포트에다 커피 탁 끓이면서 커피 한 잔 탁 먹으면서 이렇게 오늘의 나는 뭔가 오늘 할 일이 뭔가 이런 경험은 많으시죠. 그렇죠? 그야말로 여자분인데 여성분들 남편 눈치 봐야죠. 시부모 눈치 봐야죠. 또 직장에 계신 분들 상사 눈치 봐야죠. 참 나부작 엎드릴 일이 천지입니다. 어떤 땐 새끼한테도 나부작 엎드려. 참 여성들 그러면서 이 커피 포트에 물을 꽂으면서 탁 이런 그 시 산다는 건 어쩌면 뜨겁게 끓어볼 일이라고 자기의 그런 어떤 주장 먼저 탁 던졌어요. 여러분 이 시를 쓸 때 제일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선경후사라는 말이 있어요. 먼저 모양을 먼저 보고 그걸 묘사한 다음에 그거에다가 내가 어떤 말을 쓸 것인가, 어떤 그 메시지를 거기다 입힐 것인가, 요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확장을 해나가고 끝에 가서는 그런 어떤 마무리를 짓는 거죠. 끝에 가서 어떤 그 핵심을 탁 던져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쉬워요. 쉬워서 일단 막막할 때는 사과를 놓읍시다.
아니면 무를 한번 놓든가 사과를 한번 놓든가 이래요. 그냥 쉽게 사과를 한번 놉시다. 그러면은 일단 묘사부터 해요. 사과가 어떻게 생겼나, 이게 벌레나 안 먹었나, 아니면은 뭐 좀 덜 익은 거겠지, 뭐 푸르딩딩 한가, 이제 요런 묘사를 해요. 그대로 묘사를 해도 돼요. 묘사를 한 다음에 그게 예를 들어서 덜 익어서 좀 푸르둥둥하다. 그러면은 저거 푸르딩딩한 걸 갖고 어떤 내 메시지를 좀 전할까? 이 푸르딩딩한 거를 좀 아주 온전치 읽지 못한 어떤 좀 덜 된 이런 인격체, 이런 거를 좀 끌어올까? 아니면 나 자신, 푸르딩딩 하면은 참 사람이 나는 부족하고 이런 거 많죠. 그랬을 때 그런 걸 끌어와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제 동물을 끌어와도 돼요. 쬐그만 것이 괜히 강아지가 막 날치고 보면은 그냥 괜히 왕노릇 털라고 그러고 막 요런 또 동물들도 많잖아요. 그런 걸 좀 뭔가 이 덜 익은 어떤 이미지를 탁 뭔가를 끌어와서 그거에 대한 말을 끄집어내요. 이야기를 거기다 입혀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시가 되지. 그냥 있는 대로 묘사, 강물이 파랗다, 산이 푸르다, 뭐 꽃이 빨갛다, 노랗다 이러면서 내 마음이 뭐 어떻다, 저거를 보니 내가 누가 그립다, 사랑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그거는 넋두리가 되지 작품이 안 돼요. 시가 안 돼요. 거기에다가 어떤 사상을 집어넣는 거죠. 상상력을 자꾸 끌어놓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위해서 끝까지 사물을 붙잡고 늘어져서 거기에다 이제 옷을 입히고 이제 뼈를 세우고 살을 붙이고 색깔을 칠해 가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끝머리를 이렇게 잘 다듬으면서 이제 끝을 내주는, 보통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시를 많이 쓰는 분인지 그냥 모양은 그냥 뭐 이렇게 안 하고 산다는 건 어쩌면 뜨겁게 끓어보는 일이래. 아니 물이 산다는 게 끓어보는 일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물이 그냥 물이죠. 이건 저 얘기잖아요. 본인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산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끌어보는 일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진술 먼저 탁 던져놨어요. 이분은 이제 시를 많이 쓴 노련한 분이니까 이렇게 자기의 어떤 주장 먼저 탁 던져놓고 또 시작을 한 거예요. 물과 자아와 이게 지금 합치가 돼 있는 거죠. 물 속에 자신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 속으로 자기가 끓는 물이 결국 자기예요. 자아예요, 지금. 그래서 산다는 건 어쩌면 끌어보는 일이라 그랬어. 뜨겁게. 나부작 엎드렸던 나도 때로 일어나.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었나가 나오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뭐 그저 그냥 엎드릴 일 천지야. 저도 그런 경험 많습니다. 이렇게 강의하러 나오려면 남편 밥해 놔야죠. 행여 뭐라 잔소리 안 나. 네네네네 그냥 나부작 엎드려요. 저도 여태도 그러고 삽니다. 그래서 참 이 시를 읽으면서 공감이 가네요. 뭐 남자들은 나부작 안 엎딥니까? 상사에 요즘은요 뭐 그냥 마누라 앞에서도 나부작 엎드려야 돼요. 남자들 새끼들 앞에서도 나부작 엎드려야 되고,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뭐 여자만 이런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때로 일어나 시퍼런 물에 아우성처럼 분기탱천해 본다. 얼마나 재밌어요. 시가 참 재밌죠. 그냥 물에 아우성, 끓는 물이 시퍼렇긴 뭐가 시퍼래요. 하얗지.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내가 못해 이러죠. 뭔가 그냥 결의를 하고 으쌰으쌰 한번 기운을 한번 북돋을 때 그냥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시퍼런 단어 안에 그런 어떤 자아의 모습이 들어져 있죠. 아주 결이 차 있죠. 나부작 엎드려 끝날 일이 아니죠. 이 사람살이가 인생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 단수로 돼 있는데 여러분이 고시조에서는 이렇게 가로쓰기만 보아오셨죠. 사실은
그 고시조가 단수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초장, 중장, 종장 요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아마 가로수 기르다가 한 줄, 두 줄, 세 줄 그렇게 하느라고 이제 아마 그렇게 표기를 했었던가 봐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가로수기로 딱 석 줄이 원래 그 고시조의 그 배열은 아니었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세로로 내려쓰기 글씨를 했지 가로쓰기 없었어요. 그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배열을 고시조와 달리 이렇게 내려쓰기를 했지요. 그래서 이제 이 배열은 뭐 이제 시각적인 그 어떤 효과라든지 또 현대적인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자유자재로 배열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좀 고정적인 어떤 이런 거를 많이 연습한 다음에 이렇게 자유자재로 또 늘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얼마든지 쓰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커피 포트를 꽂으며라는 그 생활 속에서 재료를 얻어가지고 소재를 얻어서 이렇게 근사한 한 수의 시조가 탄생했다라는 거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도입과 전개 과정으로 가겠습니다. 도입이 뭐겠어요? 그냥 어떤 사물을 들여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전개해 나간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적 소재와 주제는 이제 인간 사물의 모든 현상이 다 재료가 된다 그랬잖아요. 체험적 사실이나 뭐 여행, 책, 또 영화, TV,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얻은 경험을 도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확장해 나간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주의 깊은 관찰을 해서 그 주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방법을 또 두 수로 됐죠. 요거는 요 두 수의 시조를 가지고 여러분 공부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박성민의 삼선짜장. 짜장이라고 그전엔 했는데 지금은 자장 이렇게 통일을 시켰다 그러죠. 예. 모르겠어요. 사전을 찾아보면 자장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 같이요. 부드러운 면발은 굳은지 이미 오래 굳은 자장면이 삼선이나 했다니. 가끔씩 국회의사당에 출근하는 자장들 북경반점 철밥통에 너무 오래 담겨졌나 한쪽으로 몰려서 달라붙은 자장면 힘없는 나무젓가락만 툭 하고 부러진다. 요거는 이제 두 수짜리. 예. 아마 이 사람이 짜장면에서 그냥 고기 박힌 새우도 골래 먹고 싶고 아마 오징어도 골래 먹고 싶고 아마 그랬나 봐요. 삼선 짜장면을 시켜다 딱 먹으려고 보니 문득 그러니까 이거는 짜장면 시켜 먹다 문득 이 시의 소재를 발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널린 게 시의 소재라 그랬어요. 그 짜장면을 보면서 삼선 짜장을 시켜놓고 보니 그냥 와서 보니 그게 조금 붙었어. 여러분 그런 경험 많죠? 짜장면 시켜 먹다 보면은 이렇게 좀 불어서 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땐 좀 빨리 와서 괜찮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굳은 짜장면이 삼선이나 했다니. 예. 부드러운 면발이 굳었어요. 처음엔 부드러웠어요. 그런데 삼선이나 했다니 딱 삼선으로 가면서 짜장면은 이미 짜장면이 아니에요. 짜장면 속에 국회의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삼선 국회의원. 예. 그래서 이 시는 있는 사물을 그대로 얘기하면은 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어떤 사람을 집어넣고 또 이야기를 집어넣고 이래야 그게 작품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동일하니 뭐 이제 이런 동일화의 원리라든가 이런 걸 배울 때 이제 그 이론을 또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무슨 오이 같은 내 얼굴 하면은 오이가 이제 뭐 그 사람 얼굴이 되고 어떤 비유 뭐 이런 거 많이들 배우셨죠. 이제 그런 어떤 현상인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삼선이나 했다니, 굳은 자장면이 삼선이나 했다니까 삼선을 국회의원을 한 사람을 이제 염두에 뒀는데, 예를 들어서 삼선 국회의원이 와서 따져도 할 말 없어요. 나 짜장면 얘기했어. 네 얘기 안 했어. 그러면 땡이지 뭐. 지가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안 잡혀가요. 가끔씩 국회의사당에 출근하는 자장들. 국회의사당에서도 거기서 회의를 하고 점심때 되면 시켜다 먹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아마 많이 짜장면 시켜다 먹나 봐. 뭐 안 먹고 사는 장사 있어. 먹어야지 지들도. 예, 북경 반점 철밥통. 예, 너무 오래 당겨졌나. 철밥통에 그런 어떤 거는 뭘 상징해요? 이거는 나가라 들어가라 하는 일 없잖아요. 보통 이제 공무원들을 철밥통이라 그러더라고. 그게 요즘 공무원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엄청 많이 몰려들잖아요. 그냥 맨날 그냥 그 시험본이라고 가서 학원마다 그냥 공부하면서 공무원 되려고 막 그냥 길을 쓰잖아요. 그게 왜냐, 먹고 살기 이것도 해도 안 돼, 저것도 해도 안 돼. 그렇다고 배심 좋게 뭐 장사해서 돈 벌 줄도 몰라. 그냥 어떻게든지 좀 그 철밥통 이제 그거를 좀 하나 가져보려고 무진 노력을 하죠 요즘. 북경밥 반점 철밥통에 너무 오래 담겨졌나. 이제 공직에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의미해요. 지금 한쪽으로 몰려서 달라붙은 자장면이야. 참 요즘 봐요. 세태가 끼리끼리 모이죠. 비단 정치뿐입니까? 조그만 공동체, 심지어는 가족 친구도 끼리끼리 모여요 지금. 예, 그런 세대예요. 그런 모든 거를 다 그 한쪽으로 몰려서 달라붙은 자장면 안에는 모든 걸 다 합리해요 진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상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힘없는 나무 젓가락만 툭 하고 부러진다. 어때요? 아주 그냥 무릎이 탁 쳐지죠? 예. 참 삼선 짜장면 한 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세태 풍자를 한 거예요. 굉장히 어떤 정말 아주 해학적인 어떤, 그쵸? 해학적인 어떤 그런 거로다가 사회의 어떤 좀 불합리하고 그런 거를 탁 그냥 때린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 안 잡아가요. 뭐 짜장면 얘기했다 네 얘기했냐 그거잖아요. 예. 그래 여기에서 힘없는 나무젓가락 뭐예요? 참 힘없고 가진 거 없는 서민들 아니겠어요. 그죠? 맨날 발발 그래도 저들은 뭐 잘해보겠다고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냥 뭐라도 뭐 해줄 것 같이 그러더니 그냥 나중에 알고 보면 나 그놈이야. 너무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이렇게 시조가 재밌어요. 뭐가 고리타분해요. 그죠? 뭐 고시조 그거 쓰던 시절에 무슨 뭐 삼선 국회의원이 어디 있었으며. 시조란 이렇게 현대 시조란 지금 현재를 아우르는 이제 이런 장르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도입과 전개 과정에서 이제 또 한 편을 더 좀 하겠습니다. 한 편을 더 하는데 요거야말로 진짜 TV를 감상하면서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또 쓴 시조예요. 이렇게 도입을 했어요. 다 안방에서 다 얻은 이 소재들이에요. 안방에 있어도 저 세렝게티도 가고 참 다 가요. 안 가는 데 없어요. 달나라도 가고 뭐 우주여행도 다 해요. 요즘은 안방에 앉아서. 이렇듯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수자의 황홀한 질식을 같이 감상하겠습니다. 표범이 누 한 마리를 꽉 끌어안고 서 있다. 격렬한 헐떡임에 햇살이 부르르 떨고 잠시 후 포옹을 풀자 누가 털컥 쓰러졌다. 요게 한 수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사랑도 저러하여 포옹을 푸는 순간 살점을 뜯어물고 불 깨우는 밤이 있지. 황홀한 질식을 찾아 길게 우는 밤도 있지. 참 근사하죠. 여러분 이 일수에서는 여러분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안방에서 뭐 이 정수 잘하는 분이 뭐 세렝게티를 갖겠어요? TV를 보고 소재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 일수는 여러분이 흔히 뭐 다 쓸 수 있어요. 표범이 누 한 마리를 꽉 끌어안고 서 있다. 이거 다 시조의 틀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글자수나 뭐 그 구나 3장 6구 안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다. 이게 표범이 누 한 마리를 꽉 끌어안고 서 있다. 격렬한 헐떡임에 햇살이 부르르 떨고, 여기에서 격렬한 헐떡임이 있는데 잡혀먹는 사람이나 잡는 사람이나 이제 부르르 떠는데, 여기에서 뭐 누나 표범이나 부르르 서로 떤다 이렇게 하면 재미없죠. 근데 햇살이 부르르 떤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시를 짓는 어떤 방법이고 묘미예요. 여기에서 표범도 부르르 떨고 뭐 누도 안 잡혀 먹겠다고 깨갱거리고 뭐 이렇게 쓰면 재미가 없죠. 근데 여기에서 글자 수에 맞춰서 요렇게 7자 안에 8자 안에 햇살이 부르르 떨고, 요 안에 그 둘이서 그냥 확 그런 모양을 여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 우주가 다 떠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짐승들이 지금 뭐 부르르 떨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햇살이 부르르 떨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어떤 시어를 찾아가는 그 어떤 이제 문학이죠. 그러니까 문학적인 표현이죠. 이런 것들이. 이런 거는 진짜 일반 사람은 뭐 정말 경험이 없는 사람은 못 갖다 놓죠. 근데 이제 자꾸 이렇게 연말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런 것쯤은 또. 예, 그 잠시 후 포옹을 풀자 누가 털컥 쓰러졌다. 그냥 평범하면서도 그 어떤 그 운문에 대한 묘미를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 그런데 이제 진짜는 이제 이수에 가서 이제 확장이 되죠. 그죠? 뭘 집어넣냐 여기에 그거를 보고 그 안에다 어떤 그 이야기거리를 집어넣냐, 어떤 그 자기의 그 메시지를 집어넣냐. 사랑도 저러하여 포옹을 푸는 순간 살점을 물어뜯고 불 깨우는 밤이 있지. 어떤 그 사랑을 집어넣었어요. 남녀가 그 어떤 상렬지사를 여기에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거를 보고. 근데 여기에서 사랑과 그 표범이 누를 잡아먹는 것과의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 아마 짐작한 분은 있을 거예요. 위에 포옹이 나왔죠. 일수에서 포옹이나 잡아먹는데 뭔 포용이야. 근데 꽉 끌어한 건 잡아먹으려고 뭐 포옹한 거나 뭐 사랑을 하려고 포옹한 거나 똑같죠. 모양새는. 그래서 사랑과 공통점이 있는 단어가 일수에서는 포옹이 나오고 또 이수에서도 포옹이 나오죠. 사랑도 저러하여 포옹을 푸는 순간에 살점을 뜯어 물고 불 깨우는 밤이 있어. 그냥 막 격렬하게 사랑을 하다가 끝나요. 여러분 결혼해 본 사람은 다 경험 있죠? 요거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사랑이 끝나면 전부 등 보고 돌아옵니다. 똑같죠? 제가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죠. 그렇게 남녀 상렬지사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제 그 표범이 그 누를 잡아먹는 거를 보고 어떻게 사랑을 아주 기상천외하죠. 공감이 가요. 근데 그쵸? 예. 그런데 사실은 이분은 사랑을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는 전 몰라요. 이분은 사실은 60대 이상인데 처녀입니다. 제가 아주 잘 알고 이제 계시는 분입니다. 아주 이 문단의 선배예요. 예. 이런 분인데 요렇게 썼어요. 그래서
참 기상천외하죠. 부부도 아니고 또 그 어떤 뭐 애인이 있다는 소문도 전혀 없는 사람인데 또 요런 거를 썼다라는 거. 상상력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는 상상으로 얼마 뭐 그야말로 뭐 대통령도 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시 안에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요 시 한 편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시도 건성으로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지? 왜 표범이 누를 잡아먹는 거를 보고 왜 갑자기 왜 사랑이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시란 이렇게 어떤 사물을 보고 그대로 그걸 표현을 해버리고 끝나면은 정보 전달밖에 안 돼요. 아, 누가 어떤 사람은 그건 몰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면은 그건 실패한 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그 장면에서 어떤 그 사랑의 어떤 그 현장성 아주 리얼하죠. 요런 거를 요렇게 갖다 포개 놨다라는 게 참 정말 맛깔나게 어떻게 이렇게 썼나 아주 참 감탄할 뿐입니다. 예. 요렇게 이제 감상을 하면 됐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시조의 보편적인 구성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사물을 어떻게 이제 발견을 하고 이제 대상을 어떻게 끌어오고 요런 거를 했는데 그렇게 끌어왔으면은 또 구상을 또 해야겠죠. 아, 이거를 한 수로 끝낼까, 두 수로 끝낼까, 세 수로 끝낼까, 요거를 살살 구상을 해요. 한 수도 좋고, 두 수도 좋고, 이건 뭐 자유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놓고, 그 다음번에는, 또, 어떻게 또 본론을 또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결론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이렇게 나름대로 구상을 미리 해놓고 해야지 그냥 보는 대로 쫙쫙 써가다 보면은 내가 뭘 썼는지를 몰라요. 미리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 놓고 어떠러한 그 메시지까지 이렇게 좀 그 생각을 해 놓고 그게 이제 발상인 거죠. 이 정수자 씨는 그거를 그 누를 그 표범이 그 잡아먹는 그 장면을 보고 사랑하고 이렇게 결부시키는 그런 발상을 했듯이 발상을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는 어떻게 요거를 이렇게 꾸려 각각 그러고 이제 구성을 또 해야 돼요. 이제 수필이라든지 뭐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쓸 때도 이렇게 문단을 다 나눠가면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 그 맥락에서 볼 때 이렇게 이제 구성을 제일 우리가 하기 쉬운 게 구성 3단이에요. 왜 여러분 3단 논법 많이 들어보셨죠? 3단이 제일 우리가 초보자들이 쓸 수 있는 게 저기 3단 구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3단 구성을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형식적 측면에서 구성. 일단 이제 시조를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초장을 일으키는 구실을 해요. 초장은 사물의 배경이나 이제 표면적 의미를 대부분 묘사하거나 진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장은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거죠. 거기에다 이제 무슨 살을 붙일까, 이제 요런 무슨 뼈대를 올릴까, 집을 질 때 뭐 주춧돌을 놓고 뭐 이제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올리듯이 이제 그런 그 구체화 시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종장은 마무리예요.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고 거기에 이제 시조의 핵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답니다. 요거는 이제 뭐 단수일 때 얘기인데 여러분 뭐 단수는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 3단 구성하기가 쉽잖아요. 딱 초장에 뭐 이제 묘사를 이제 하고 물건의 그 묘사를 하고 두 번째는 뭐 내용을 구체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종장에는 이제 그 어떤 그 메시지를 좀 더 이렇게 이제 또렷하게 이렇게 탁 튀어 올라오게 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 핵심을 이렇게 딱 갖다 때려주는 거 이렇게 해서 그냥 초장 쓰기는 좀 뭔가 이렇게 좀 수월할 것 같죠. 이렇게 이제 저기 단수 쓸 때는 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뭐 5수를 쓰든 10수를 쓰든 간에 이게 구성이 10수 썼다고 뭐
10단 구성 이렇게 말 안 해요. 길게 써도 그게 뭐 본론에 서론에 해당하는 것밖에 안 되고 또 이제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꼭 단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시학, 여러분 이렇게 이론서 중에 고전 그 이론서 중에서 이 시학이라는 거는 꼭 좀 사서 읽어보세요. 빌려 읽으면 내게 안 되니까. 이런 책은 한번 쓱 읽어보고 버릴 게 아닙니다. 평생 곁에 놓고 이제 음미하는 이런 책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완결된 문학 작품이란 시작과 중간과 결말에 이렇게 세 토막이 상호 균형을 이루면서 배분되어야 함을 역설을 한 거예요. 보통 논문의 경우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지니는 것과 상통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우리 시조가 그 어떤 그야말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의 그 어떤 상통하는 어떤 인식이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던 거예요. 놀랍죠. 우리 민족의 그 어떤 그 지혜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굉장히 놀랍답니다. 이 기회에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이거 뭐 지금 번역되어져 나오는 거 뭐 그 서점에 가면 천지고, 또 이제 우리 동양에는 문심초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또 우리 그 같은 동양인으로서의 굉장한 그 도움을 많이 받아요. 예, 그거를 이제 번역된 게 많으니까 그 항상 그 글 쓰는 사람은 좋은 책을 항상 곁에 놓고 자꾸 연말을 해야 돼요. 이거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이제 초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죠. 초장이 아니고 단수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쉽죠. 뭐 초장은 뭐 서론, 중장은 본론, 또 뭐 종장은 결론,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여기에 이제 시조의 보편적, 그래서 구성 3단 해놓고 제가 3수짜리를 지금 시조를 지금 올려놨잖아요. 이렇게 3수면 이제 9줄, 10줄 뭐 이렇게 나간다 해도 내용으로 이거를 구분할 때는 요 시조가 지금 3단 구조라고 그래요. 예, 3단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혹시 헷갈릴까 봐서 이제 어떻게 돼서 이게 3단 구성인가 한번 차근차근 한번 싹 읽어보고 이렇게 또 분석을 해가면서 또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박혜순의 중앙시조 1월 장원작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굳이 이 사람 거를 제가 여기다 올린 이유는 우리 문예대학에 전에 한 3년 됐고, 아마 올해도 같이 여러분 그 밴드에 많이 올라올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친숙한 사람이 곁에 있고 또 아는 사람 거니까 더 관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고 있고 그런 사람 거니까 더 이제 그런 어떤 설득력도 더 있고, 예, 우리가 뭐 아무리 뭐 내노라는 뭐 그 원로 뭐 그 기라성 같은 분 거 하면은 아유 뭐 저렇게 저건 저 사람이나 하는 거야 이래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굳이 이렇게 여러분과 어떤 동일선상에 있고 조금 먼저 그 공부를 한 사람 거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요양원 창틀 앞에 말라붙은 잠자리가 마주선 치매 할머니 발길 잡고 속삭인다. 날개를 달아주고 싶다고, 같이 날고 싶다고. 출구를 찾지 못해 버둥대며 말라갔을 혼자서는 열 수 없는 문 앞을 서성이다. 쾌행하게 빠져나간 기옥 혼자 담을 넘나들고, 꽃시절 무용담에 시소 타는 퍼즐 조각, 꼭 붙든 이름 석자 어둠 해칠 단초 될까, 허공에 길 잃은 메아리 기우뜩 날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시조를
처음 접해보는 사람은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줄 한 줄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양원 창틀 앞에 말라붙은 잠자리가, 일단 아까 제가 성경 후사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물을 끌어올 때는 일단은 그 모양부터 이렇게 그 묘사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듯이 이 사람도 요양원 창틀 앞에서 이 말라붙은 잠자리를 봤어요. 이렇게 이제 창틀 앞에 이렇게 말라붙은 잠자리가 있어. 근데 아직까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요것만 봐서는. 근데 마주선 치매 할머니 발길 잡고 속삭여. 이 작가는 그렇게 느꼈어요. 거기 그 앞에 이렇게 할머니가 바깥을 내다보고 가족이 그리운지 이렇게 서 있는 걸 보고 그 잠자리가 속삭이고 있는 것 같아서 나가고 싶지, 너 날아가고 싶지 하고 날개를 달아주고 싶다고 이렇게 또 속삭여요, 이 잠자리가. 아유, 참 이 작가들은 한마디로 또라이야, 또라이. 정신이 나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잠자리가 할머니한테 날개 달아줄까 그러고 속삭여요. 근데 이 작가는 그게 되는 거예요. 예, 참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론이 끝난 거예요. 그걸 보고 잠자리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다고 이렇게 속삭이는 것처럼 느낀 것까지가 이제 서론이죠. 1단, 그 다음에 2단. 2단은 왜 그랬겠어요? 출구를 찾지 못해 버둥대며 말라갔을, 출구를 찾지 못해 버둥대며 말라갔을 했으니까 이거 죽었어요, 잠자리가. 그죠? 잠자리가 어쩌다가 문 열 때 휙 날아 들어와 가지고 못 나가니까 거기서 맴돌다 그냥 창 앞에서 밝은데 환한 데를 바깥을 향해 나가다 부딪혀 가지고 거기서 아마 말랐나 봐, 죽었나 봐. 근데 잠자리는요, 말라 죽었어도 꼭 산 거 같더라고. 저도 봤어요. 이렇게 있는데 만져보면 죽었어. 근데 날개를 쫙 펼친 채로 이렇게 죽어 있더라고, 잠자리는요. 이제 그걸 봤나 봐요. 요건 이제 잠자리 얘기예요. 그래서 혼자서는 열 수 없는 문 앞을 서성인다. 잠자리가 뭐 문 앞에 뭐 서성이죠. 당연히 열 수 없죠. 근데 여기에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죠. 혼자서는 열 수 없는 문 앞을 서성인 거는 그 할머니가 이제 어필이 돼요. 물론 뭐 이 잠자리도 되지만 당연히 잠자리가 열 수 없죠, 그거는. 그러나 이제 요거는 사람이 이제 혼자서는 열 수 없는 문 앞을 서성이다. 쾌행하게 빠져나간 이어 혼자 담을 넘나들고. 그렇죠. 누가 그 요양원에서 누가 혼자 맘대로 들랑거리게 못하잖아요. 저도 가봤는데 문 꽉 다 잠가져 있어요. 예, 그래서 쾌행하게 빠져나간 기억에서 혼자서 그냥 혼자서만 담을 넘나들어, 이 생각 속에서만. 그러니 얼마나 이 나가고가 쉽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치매 할머니께 혼이 나간 거죠. 혼자서 그냥 그러나 이제 바깥에 나가고 싶은 마음만은 그냥 간절한 거예요, 여기에서. 그거가 이제 중장으로 온 거예요. 중장이래, 2단. 본론이죠. 본론으로 돌아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지어야겠죠. 그래서 뭐 못 나가니 어쩔겨, 이제 뭐 이렇게 되니까 결론이 와야겠죠. 그래서 이제 꽃시절 무용담에 시소 타는 퍼즐 조각, 그 안에서의 어떤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의 생활상을 이제 보여준 거죠. 거기 가면 이제 뭐 무슨 뭐 이렇게 퍼즐도 하고 뭐 서로 이제 자기 젊어서는 어땠어, 그냥 거기서 자랑이 늘어져요. 또 서로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그래서 이제 요양원의 어떤 그 풍경이 나왔겠죠. 또 꼭 붙은 이름 석자 어두 며칠 단초될까, 여기에서 이제 그 할머니의 나가고 싶은데 이 혼은 다 빠져나간 치매인데 안 잊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꼭 붙은 이름 석자가 꼭 있게 마련해요. 이 치매 할머니들 가만히 보면은 다 잊어버려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하나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아주 사랑하는 뭐 영감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딸 이름이랄지 또 아들님이 이름이랄지 뭐 이제 이런 게 있겠죠. 여기에서 요거는 이제 독자들이 상상하게 놔둔 거예요. 꼭 붙은 이름 석자 어둠 해칠 단초될까. 그 어둠 속의 그 공간을 어떻게든지 그냥 빠져나갈 수 있는 그게 될까 그래갖고 그 생각 하나를 붙잡는데 잊어버리지 않은 이름이 꼭 있어요. 그러는데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 허공만 바라볼 뿐이죠. 그래 허공에서 길을 잃었죠. 그래갖고 기우뚱 그 메아리가 아무리 자기가 꼭 붙은 이름을 붙잡고 이름을 불러대도 메아리만 칠 뿐이에요. 허공에. 그거는 허공에 이제 뭐 아무리 소용이 없다라는 뜻을 이제 이렇게 함의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끝에 이제 처음에 잠자리로 시작했으니까 잠자리로 끝나요. 그렇죠?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수미상관이라래요. 그래야 결론이 똑 떨어져요. 서론에서 내가 잠자리를 했으니까 그래 잠자리가 어떻게 됐지? 요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말라붙었다고 그랬는데 날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죽은 잠자리가 어떻게 날겠어요? 그죠? 근데 이 시조는요 이렇게 높고 낮고 뜨겁고 차고 이게 번갈아 와에 그게 현장성이 있고 살아있는 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라붙은 잠자리가 헐 수 없이 거기서 그냥 뭐 겨울을 나고 있다 이러면 이게 시가 안 돼요. 왜냐? 우리가 중간에 그 할머니를 이렇게 형상화했잖아요. 잠자리가 결국은 할머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는 아직 안 돌아갔어요. 그냥 뭐 아들 이름이랄지 딸 이름이랄지 막 아무리 불러도 뭐 정말 메아리만 뭐 메아리도 없죠. 정말 나갈 수도 없고 그냥 걸음을 걷는 거 보니까는 그냥 기우뚱해가지고 찔뚝찔뚝하고 걸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잠자리 걷지만은 그것도 나는 것 같아. 이게 이제 수미상관이라 그래서 할머니 이꼬로 잠자리 이꼬로 죽은 잠자리 이꼬로 살아있는 치매 할머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정말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기우뚱 날고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굉장히 아주 이렇게 죽어져 창문에 딱 붙어 있는 잠자리 한 마리를 보고 이렇게 이제 치매 할머니를 딱 갖다 이렇게 입히는 그런 어떤 상상력을 발휘를 한 거지요. 이렇게 돼서 시가 탄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제 시를 감상하면서 요게 바로 3단 구성인 거죠. 예, 그래서 첫째 이 첫 수의 요거는 이제 1단, 그 다음에 둘째 수는 2단, 또 셋째 수는 3단 이렇게 해서 3단 구성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초보자일수록 이렇게 보편적으로 3단 구성을 쓸 때 그 어떤 또렷하게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패가 없죠. 그래도 보통은 가요. 이렇게 써놓으면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제 1월 장원작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도 당장 이렇게 이제 시조를 공부하면서 시도를 하세요. 이 중앙일보에서 벌써 몇 년 전서부터 저도 거기 출신이에요. 저도 등단하기 전에 거기 신문에 딱 한번 올라갔어요. 꽤 오래됐어요. 벌써 제가 2000년도에 실렸나? 그렇죠. 밀레니엄에 제가 이제 입문을 했으니까 그때 그 이전서부터 이런 게 있었는데 중앙일보에 매달 지금도 매달 20일 안에 시조를 한 5편 정도 써서 거기다 보내세요. 온라인으로도 보내도 되고 또 이제 이렇게 A4용지에다 빼서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도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거를 20일까지 받은 그 작품을 모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단 3분을 장원, 차상, 차하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중앙일보에 딱 실리는데 25일 이후서부터 말일까지 이렇게 딱 신문에 그 안에 발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소정의 상금도 주고 이제 요런 제도가 있는데 여러분 뭐 이 시조 배워서 그냥 하세요. 이렇게 그러고 이렇게 그런 데를 투고를 하다 보면은 나는 이렇게 써서 냈는데 이 당선작들은 어떻게 이렇게 당선이 됐을까? 내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음미를 하다 보면은 본인의 실력이 나도 모르게 한 계단, 두 계단 어느 순간에 이렇게 높아져 가요. 그게 공부가 되더라고요. 저도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시도를 해 보시고, 이제, 이 박혜순 이분도 아마도 장원하기 위해서 5번 이상 투고했어요. 요거 전에는 차상으로 한 번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2019년도인가 1월에 했는데, 드디어 딱 장원으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한 번에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뭐 아니면 거진 10번이에요. 아주 죽을 때까지 하겠대. 뭐 12월 달인데 다달이 하겠대. 안 나올 때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그냥 열심을 하더니 결국은 이루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노력하는 데는 당할 자가 없다. 결국은 꼭 하고 싶은 말은 아무리 제가 이렇게 뭐 이론이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본인이 써야만이 글이 되어 늘고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그 과거에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저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쓰는 거 이거 밖에는 왕도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좀 자그마한 하나만 이렇게 해낸 사람들을 보면은 그만큼 많이 쓰고 많이 그냥 연습을 하고 많이 읽고 이런 그 결과지요. 그냥 갑자기 짧은 시간에 어떻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끝으로 이제 한 말씀을 뭐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고 열심히 중간에 도중하차 없도록 이렇게 했고 결국은 이 사람 올해 그냥 등단을 했잖아요. 공부한 지 한 4, 5년 만에 한 건가 금방 안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열심히 이 문해대학에서 이렇게 등단한 분이 많이 계세요. 지금 또 한 분 또 계셔요. 올해 그 등단했던 분이 또 계시고 그 아주 유명한 그 문해지에서 했답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 공부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2강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예.